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이 망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전혀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몸은 완전히 정상으로 느껴집니다.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고 식사를 하고 손주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니 얼굴이 풍선처럼 부어 있습니다.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소변 색깔이 진한 홍차 색깔입니다. 급히 응급실로 실려가고 의사가 말합니다. 콩팥 기능이 15%밖에 안 남았다고. 15%입니다. 이제 평생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4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기계가 콩팥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매주 수백 명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의사입니다. 저는 서울의 가장 바쁜 병원들에서 17년 넘게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8,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콩팥 기능 상실로 응급실 문을 통과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8,000명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오는 환자들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투석 스케줄과 의료비 부담으로 무너지는 가족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콩팥 질환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쭤보겠습니다. 밤에 소변을 보러 2번 이상 일어나십니까? 밤새 푹 주무셨는데도 피곤하십니까? 발목이 부어서 가라앉지 않는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드는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콩팥에서 보내는 긴급 신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무시합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 콩팥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90%는 아무런 증상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콩팥은 70%의 기능을 잃을 때까지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제 응급실로 걸어 들어올 때쯤이면 이미 위기 상황입니다.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최전선에서 일하는 동안 의학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하나의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진 상태로 온 특정 환자들, 투석으로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던 환자들이 몇 달 후에 개선된 콩팥 기능을 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약간 개선된 게 아닙니다.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저는 이 환자들이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처음엔 이렇게 강력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을 다르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냥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물을 많이 마시라고 말합니다. 그 조언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콩팥 환자들에게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마시는가, 한 번에 얼마나 마시는가, 그리고 그 특정한 시간대에 여러분의 몸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정확한 방법은 콩팥 안에 있는 보상성 역과라고 불리는 무언가를 활성화시킵니다. 네프론이라는 콩팥 안의 작은 역과 단위들은 사실 올바른 조건이 주어지면 스스로 재생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환자들의 독성 노폐물 축적을 60%까지 줄인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콩팥 손상을 가속화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30일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제 진료실의 환자들이 크레아티닌 수치를 낮추고 투석을 피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병상 옆에 서서 검사 결과를 읽고 불가능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정보를 알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지내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 것이 평범한 삶과 투석기계에 묶인 삶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지혜 의사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콩팥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이제 73입니다. 지난 17년을 서울 곳곳의 응급실에 서서 너무 늦게 도착하는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고 말할 때 그들의 표정, 투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침묵. 저는 이 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주십시오. 발목을 만져보십시오. 복사뼈 바로 위살을 엄지손가락으로 3초 동안 눌렀다가 떼십시오. 눌린 자국이 남아 있습니까? 피부가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콩팥이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모르고 계신 겁니다. 지난 겨울 강남에 사시는 70살 박 여사님이 새벽 5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딸이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그녀를 제 응급실로 데려왔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8점이었습니다. 콩팥이 15% 이하의 용량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투석이 영구적으로 되기까지 아마 몇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괴롭히는 것은 이겁니다. 석 달 전에 그녀는 발목이 부어 있었습니다. 피곤함도 있었습니다.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했습니다. 절대 그냥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항상 구체적인 무언가입니다. 17년의 응급의학 경력 후에 저는 하나의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급성 콩팥 기능 상실로 온 환자들은 거의 모두 물과 관련해서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너무 적게 마신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마신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법으로 마신 겁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단순한 필터가 아닙니다. 콩팥은 리듬에 따라 작동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파괴하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제가 발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에는 최적의 역과 시간대가 있습니다. 하루 중 3번의 특정 시간에 신장 내부의 작은 역과 단위인 네프론이 독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배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노폐물이 강바닥에 퇴적물처럼 쌓입니다. 이 시간대를 올바르게 활용하면 제가 신장 재설정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이 활성화됩니다. 3가지 황금 시간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대, 기상 후 30분, 음식 섭취 전. 두 번째 시간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세 번째 시간대, 취침 90분 전. 각 시간대마다 특정 온도로 특정 양을 마셔야 하는데 바로 여기서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아침 시간대. 정확히 300ml의 실온물이 필요합니다. 차가운 물은 안 됩니다. 차가운 물은 신동맥에 충격을 주고 다음 1시간 동안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최대 40%까지 감소시킵니다.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뜨거운 물은 과도한 나트륨 배설을 유발하여 네프론 세뇨관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실온이어야 합니다.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십시오. 이 적당한 양이 혈장을 충분히 확장시켜 시스템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사구체 여과압을 증가시킵니다. 오후 시간대. 이때는 신체의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신장이 2차 여과 단계에 들어갑니다. 약 15도의 약간 시원한 물 250ml가 필요합니다. 이 온도는 혈압과 여과율을 조절하는 신장 부위인 사구체엽 장치를 특별히 자극합니다. 저는 환자 관찰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이 시간에 시원한 물을 마시면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녁 시간대. 이것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1000 정도의 따뜻한 물 150ml만 마십니다. 왜 따뜻한 물일까요? 수면을 준비하면서 신장이 활성 역과에서 회복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은 신장 수질의 혈류를 증가시켜 밤 재생주기 동안 손상된 네프론 세포의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합니다. 이보다 많이 마시면 신장이 치유되는 대신 밤새 일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90%의 신장 환자들이 저지르는 중대한 실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마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며 하루 종일 무작위로 많은 양을 마십니다. 저는 매주 응급실에서 이것을 봅니다. 3기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이 누군가가 시스템을 씻어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침에 2리터를 마십니다. 그의 신장은 그 양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과도한 수분이 역류하여 혈압을 높이고 사구체의 섬세한 모세혈관을 더욱 손상시킵니다. 신장은 배수구가 아닙니다. 정교한 생체 시계입니다. 리듬을 존중하면 치유될 것입니다. 이제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신장을 천천히 파괴하고 있는 중대한 실수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90%의 신장 환자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숨겨진 원인이며 그들의 독립성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확히 잘못된 시간에 정확히 잘못된 양의 물을 마셔서 신장 내부에 제가 수분 혼란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잘못 마실 때 신체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신장에는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약 100만 개의 작은 역과 단위가 있습니다. 각 네프론을 하루 24시간 혈액을 청소하는 것만이 유일한 일인 전담 작업자로 생각하십시오. 이 작업자들은 제대로 일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혈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큰 물 한 잔을 마신 다음 5시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점심에 3컵을 벌컥벌컥 마시면 이 작업자들을 지치게 하는 홍수와 가뭄의 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는 동안 신장은 압도됩니다. 역과 단위, 내부의 혈압이 갑자기 급증합니다. 노폐물과 영양분을 분리하는 섬세한 막이 손상됩니다. 걸러져야 할 독소가 혈류로 다시 빠져나갑니다. 시스템이 급증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뭄이 오는 동안 혈류는 가느다란 물줄기로 느려집니다. 노폐물이 농축되고 결정화됩니다. 역과 단위가 마른 스펀지처럼 안쪽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순환은 매일 반복되어 수천 개의 네프론을 영구적으로 죽입니다. 저는 3년 전 서울 응급실에 온 558세 박 씨라는 환자에게서 이 패턴을 배웠습니다. 그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4.2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신장 전문의가 물을 더 마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며 매일 아침 출근 전에 2리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종로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느라 바빠서 나머지 하루 동안은 거의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심한 요통과 혼란으로 제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신장은 부전 직전이었습니다. 그의 일상을 검토했을 때 저는 즉시 문제를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신장은 매일 아침 수분의 해일에 두들겨 맞은 다음 매일 오후와 저녁에 가뭄 상태에서 오그라들도록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신장에는 저장 탱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장은 실시간으로 혈액을 처리합니다. 필요한 것은 한꺼번에 쏟아붓는 양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신장은 제가 전략적 수분 섭취 타이밍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가장 잘 작동합니다. 이것은 신장의 자연스러운 역과 리듬에 맞춰 정확한 간격으로 적은 양을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 종일 무작위로 8잔을 마시는 대신 역과 단위에 대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혈류를 최적화하는 특정 일정에 따라 마셔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상 즉시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십니다. 이것은 밤새 금식 후 신장을 부드럽게 깨웁니다. 정확히 45분을 기다린 다음 1컵을 더 마십니다. 이것은 안정적인 기준 흐름을 확립합니다. 하루 종일 60분에서 90분마다 반 컵씩 마십니다. 한 번에 1컵 이상 마시지 마십시오. 취침 3시간 전에 모든 수분 섭취를 중단하여 밤새 신장이 진정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신장은 매 효율적으로 30분 안에 마셔야 합니다. 이 양을 갑자기 초과하면 홍수 반응이 일어납니다. 2시간 이상 수분 섭취를 하지 않으면 가뭄 반응이 일어납니다. 전략적인 타이밍은 신장의 네프론이 복구 메커니즘을 활성화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도록 유지합니다.
박 씨는 이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30일 이내에 그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3.1로 떨어졌습니다. 90일 이내에는 2.4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오후 낮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가 언제, 얼마나 마시는지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총 물 섭취량을 늘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수분 섭취 패턴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당장 일관성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의료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의 생명을 구한 수분 섭취 프로토콜입니다.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양,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중대한 실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적으십시오. 여러분이 마시는 첫 번째 물 한 잔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여러분의 신장은 7, 8시간 동안 회복 모드에 있었습니다. 혈액은 끈적합니다. 역과 시스템은 느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에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서둘러 아침을 먹거나 차가운 물을 한꺼번에 많이 들이켭니다. 두 행동 모두 신장에 충격을 주고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낭비합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일어난 지 15분 이내에 음식을 먹기 전에, 양치질을 하기 전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다는 것은 3회 5분에 걸쳐 편안하게 천천히 마실 수 있는 온도를 의미합니다. 왜 미지근한 물일까요?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신장 혈류가 즉시 40% 감소합니다. 뜨거운 물은 섬세한 세뇨관을 자극합니다. 청과 같은 미지근한 물은 여러분의 시스템을 통해 부드럽게 흐르고 네프론에게 스트레스 없이 역과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30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아침을 드십시오. 이 대기 시간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신장은 밤새 축적된 농축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시 먹으면 몸이 혈류를 소화로 돌리고 독소가 시스템에 갇히게 됩니다. 아침 식사 후 2시간 뒤 300ml를 더 마시십시오. 점심 식사 후 2시간 뒤 또 300ml를 마시십시오.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 마지막 300ml를 마시십시오. 이것은 총 1200ml의 4번의 전략적 섭취이며 식사와 함께 마시는 물은 별도입니다. 초기 신장 질환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총일일 섭취량을 약 1000ml로 만듭니다. 이것이 최적의 범위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의사가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이보다 더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저는 아산병원에서 물이 신장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4, 5리터를 마시기 시작한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발목은 풍선처럼 부었습니다. 혈압이 급상승했습니다. 손상된 신장이 과도한 수분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물 섭취가 더 좋습니다. 타이밍이 리듬을 만듭니다. 신장은 규칙적인 강역으로 수분을 공급받을 것을 학습합니다. 역과율이 안정화됩니다. 이 시간대에 복구 메커니즘이 활성화됩니다. 한 환자, 지난 겨울 강남에 사는 68세 박 여사가 크레아티닌 수치 2.1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제가 한 의학 강연에서 제 수분 섭취 프로토콜을 출력했습니다. 박 여사는 90일 동안 정확히 따랐습니다. 대략이 아니라 정확히. 4번의 특정 시간에 300ml씩. 그녀가 검사를 위해 돌아왔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1.7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신장 전문의는 이것을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 환자의 90%가 저지르는 중대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낮 동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녁에 모든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4번씩 일어납니다. 수면이 파괴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증합니다. 코르티솔이 신장을 더욱 손상시킵니다. 수분 섭취를 앞쪽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수분 섭취량의 60%는 오후 3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수면을 보호하고 활동 시간 동안 신장의 최대 작업 시간을 제공합니다. 한 가지 더. 소변이 짙은 노란색이나 주황색이면 이미 탈수 상태이고 신장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소변이 순수한 물처럼 완전히 투명하면 너무 많이 마시고 있고 필수 미네랄을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 색상은 희석된 레모네이드처럼 연한 노란색입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확인하십시오. 소변 색깔은 여러분의 신장 성적표입니다. 이 수분 섭취 프로토콜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처방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규율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에 4번의 수분 섭취 시간에 대한 4개의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내일 이것을 하십시오. 30일 동안 매일 이것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이 반응할 것입니다. 저는 수천 번 봤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중대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한 가지, 오류가 제가 응급실에서 본 그 어떤 단일 요인보다 더 많은 환자들을 투석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실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갈증을 느낄 때만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의 몸이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파괴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갈증을 느낄 때쯤이면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몇 시간 동안 위기 모드로 작동해 왔습니다. 혈액이 걸쭉해졌습니다. 독소가 농축되었습니다. 신장 내부의 작은 여과 단위인 네프론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질러왔지만 여러분은 괜찮다고 느꼈기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신장 손상에 대해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알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갈증이 올 때까지 기다릴 때마다 여러분은 신장이 슬러지처럼 된 혈액을 역과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걸쭉한 페인트를 커피 필터로 밀어내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조금만 탈수되어도 신장이 직면하는 상황입니다. 네프론이 긴장하고 미세하게 찢어지며 몇 달과 몇 년에 걸쳐 죽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자라나지 않습니다. 3년 전 제 응급실로 걸어 들어온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68세였고 서울 강남구에서 오셨습니다. 허리 통증과 피로를 호소하며 오셨어요. 근육을 삐끗한 것 같다고 생각하셨죠? 그분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4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부전 영역입니다. 물 마시는 습관에 대해 물었을 때 그분은 제가 거의 매일 듣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마를 때마다 물을 마신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절대 너무 목마르게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박 씨는 수십 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신장을 탈수시켜 왔던 겁니다. 그분의 아침 일과는 커피였고 물은 없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보내는 오후 시간에는 입이 마르다고 느낄 때 작은 컵으로 한 잔 정도였어요. 저녁에는 식사와 함께 마셨습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수분을 제대로 보충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신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30%의 기능만 작동하고 있었어요. 만성적인 수분 부족 상태에서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혈액량이 감소합니다. 심장은 더 적은 혈액을 이동시키기 위해 더 세게 펌프질 해야 합니다. 신장 세뇨관 내부의 압력이 증가합니다. 요소와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이 효율적으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결정화됩니다. 섬세한 신장 조직을 따라 침착됩니다. 염증이 시작됩니다. 흉터 조직이 형성됩니다. 이 과정을 신경화증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신장이 내부에서부터 딱딱해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주요 실수는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저는 신장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끊임없이 봅니다. 그들은
당황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합니다. 1시간에 2리터, 점심까지 3리터. 더 많이 마시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15분에서 20분마다 약 200에서 300ml의 물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신장을 압도할 뿐입니다. 과도한 물이 시스템을 범람시키고 혈중 나트륨을 희석시키며 심한 경우 뇌세포를 포함한 세포가 부풀어 오르는 위험한 상태를 야기합니다. 저는 정확히 이렇게 한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부산에서 온 70일 새해 초에 씨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초기 단계 만성 신장 질환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겁에 질려 집에 가서 3시간 동안 4리터의 물을 마셨습니다. 혼란, 메스꺼움, 그리고 위험할 정도로 낮은 나트륨 수치로 응급실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신장을 살리려다가 오히려 의료 위기를 일으킬 뻔했던 거죠. 3번째 실수는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일어나자마자요.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줍니다.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신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들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신장이 가장 필요로 할 때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잠을 잔 후 신체는 자연스럽게 탈수됩니다.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신장이 힘들어합니다. 그런 다음 혈액 공급을 더욱 수축시키는 얼음물로 신장을 때리는 거죠. 이제 바로 지금 당신의 신장을 파괴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물 타이밍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제 환자의 90%가 응급실에 오기 전에 정확히 이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 물을 마시느냐가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장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 원칙이며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신장 질환에서 단 18개월 만에 완전한 투석 의존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신장은 매일 약 40번 전체 혈액 공급을 역과합니다. 하지만 이 여과는 일정한 속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장, 혈류는 수분 보충 상태와 일주기 리듬에 따라 극적으로 변합니다. 새벽 4시에서 아침 7시 사이에 신장은 우리가 아침 배출 단계라고 부르는 것에 들어갑니다. 이때가 신체가 밤새 축적된 대사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제거하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 섭취 없이 잠을 잔 후 심각하게 탈수된 상태로 깨어납니다. 신장이 불충분한 수분량으로 이 중요한 아침 역할을 수행하려고 할 때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혈액 내 독소 농도가 너무 높아집니다. 신장은 같은 양의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 3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것은 흐르는 물 대신 몇 방울의 물로 더러운 접시를 씻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문지르고 문질러도 때는 그냥 주변으로 퍼질 뿐입니다. 네프론 내부의 작은 여과 단위인 신장 세뇨관은 이 농축된 독성 노출로 인해 손상됩니다. 몇 달과 몇 년에 걸쳐 이 일상적인 손상이 만성 신장 질환으로 축적됩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서 온 74 세박 할머니를 치료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급성 신부전으로 제 응급실에 오셨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4.8로 심각하게 높았습니다. 습관을 검토했을 때 그녀는 매일 충분한 물을 마신다고 약 2리터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이 물을 마시는지 물었을 때 문제가 즉시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전곡까지 거의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는데 아침 산책과 장보기 중에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오후와 저녁에 물의 대부분을 마셨습니다. 이 타이밍 패턴이 매일 아침 그녀의 신장을 중독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엄격한 수분 보충 일정을 적용했고 90일 이내에 크레아티닌이 2.1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물을 마시는 시간을 바꿈으로써 얼마나 마시는지가 아니라 투석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정확히 다 100ml의 실온물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최대 30%까지 감소시킵니다. 물은 미지근하거나 실온이어야 합니다. 이 500ml를 일어난 후 첫 15분 이내에 마시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그런 다음 2시간 후에 300ml를 더 마시세요. 그로부터 2시간 후에 또 300ml를 마시세요. 여러분은 하루 종일 신장 역할을 돕는 수분 공급 파동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을 중단하세요. 신장 여과율은 밤에 자연스럽게 감소하여 몸이 쉴 수 있도록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많은 물을 마시면 신장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과도한 수분이 조직에 고이면서 발목과 얼굴에 부종이 생깁니다. 이러한 야간 수분 저류는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혈압을 높여 신장 여과 단위를 더욱 손상시킵니다. 아침 수분 섭취는 신장 구조 프로토콜입니다. 저녁 제한은 신장 보호 프로토콜입니다. 둘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질병보다 빠르게 신장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응급실에서 매일 보는 실수이며 너무나 쉽게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신장을 죽이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목마름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면 신장은 이미 최소 2시간 동안 위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려 2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혈액은 반죽처럼 걸쭉해졌습니다. 신장은 손상되고 탈수된 네프론을 통해 독소를 걸러내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 없이 설거지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독소가 축적됩니다. 네프론이 흉터를 입습니다. 그리고 네프론이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의학 교과서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응급실에서 수천 명의 신장 환자를 지켜본 후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네프론은 재생될 수 있지만 매우 특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세포 수준에서의 지속적인 수분 공급이지 입이 마를 때 무작위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매우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증은 조기 경보 시스템이 아닙니다. 갈증은 몸의 비상 경보이며 그 경보가 울릴 때쯤이면 이미 손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장은 갈증을 느낀 후가 아니라 전에 물이 필요합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68세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은 6개월 동안 제 응급실에 3번 오셨습니다. 매번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투석이 두려우셨습니다. 매일 물을 마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신장이 왜 악화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물을 마시십니까? 그분은 목이 마를 때마다요. 당연히 그때 마시죠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여성분은 좋은 의도로 천천히 신장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갈증을 기다릴 때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혈액량이 감소합니다. 그런 다음 혈압이 약간 떨어집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여과율이 느려집니다. 혈류에 독소가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몸은 혈액량을 유지하기 위해 세포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이제 세포가 탈수됩니다. 신장은 걸러내기 훨씬 더 어려운 걸쭉하고 농축된 혈액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프론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은 매일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되며 천천히 신장 조직에 흉터를 남기다가 어느 날 제 응급실에 앉아 투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비극은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노인 환자분들은 갈증 반응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뇌가 젊었을 때처럼 강하게 갈증을 신호하지 않습니다. 심하게 탈수되었는데도 완전히 정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입이 마르지도 않습니다. 불편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이 신장은 물을 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여러분은 전혀 모릅니다. 이것이 갈증을 기다리는 것이 신장의 사형 선고인 이유입니다. 이 실수의 두 번째 부분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항상 봅니다. 누군가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매우 빨리 서너 컵을 마십니다. 따라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장을 돕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많은 양을 빠르게 마시면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 물의 대부분은 바로 통과하여 30분 이내에 소변으로 나옵니다. 세포는 여전히 탈수 상태입니다. 신장은 갑자기 희석된 혈액의 홍수를 받은 다음 즉시 걸쭉하고 농축된 혈액을 처리하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치유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이것은 자동차 엔진을 0에서 최대 속도로 반복적으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스템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즉시 시작해야 하는 정확한 행동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17년 넘게 서울의제 응급실 환자들과 함께 사용한 프로토콜입니다. 이 단계들은 정확히 이 순서대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첫 번째 단계. 내일 아침 아무것도 먹기 전에 정확히 200ml의 실온물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실온의 평범한 물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신장은 수면 중에 회복 모드에 있었고 이 정확한 양이 네프론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역과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저는 환자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고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건너뛰지 마세요. 두 번째 단계. 매 식사 후 90분 후에 200ml를 더 마시세요. 이 시간을 표시하세요.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왜 90분일까요? 이 시간이 바로 신장이 소화 과정에서 나온 대사 노폐물을 처리하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물을 마시면 소화 효소가 희석됩니다. 너무 늦으면 독소가 농축됩니다. 90분이 신장 보호를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모든 수분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모든 분들이 이것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신장을 파괴합니다. 누우면 신장 혈류량이 30% 감소합니다. 과도한 수분을 추가하면 약해진 네프론이 유일한 회복 시간 동안 과부하 상태로 일하게 됩니다. 이 한 가지 실수가 크레아티닌 수치를 몇 달 동안 높게 유지합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매일 아침 소변 색깔을 확인하십시오. 연한 노란색, 묽은 차 색깔이어야 합니다. 간장처럼 진한 색이면 탈수 상태이고 신장이 손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처럼 완전히 투명하면 과도하게 수분을 섭취하여 필수 미네랄을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십시오. 패턴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을 측정하십시오. 초기 신장 기능 장애가 있는 대부분의 성인의 경우 목표량은 체중 1kg당 정확히 30ml입니다. 체중이 70kg이면 하루 총 2100ml입니다. 2리터가 아닙니다. 3리터가 아닙니다.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마실수록 항상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4리터를 마셔서 신장을 망친 환자들을 응급실에서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이 프로토콜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사에게 반드시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약물은 신장의 수분 균형을 변화시킵니다. 약을 중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수분 섭취 시간 조절을 특정 약물과 병행하려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담당 의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택시 기사님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4.15 3단계 신장질환으로 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는 2년 내에 투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분은 4개월 동안 정확히 따랐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8로 떨어졌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택시를 운전하고 계십니다. 투석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을 언제, 얼마나 마시는지만 바꾸셨을 뿐입니다.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시작하고 정확한 시간을 지킬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수분 섭취 패턴으로 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조건을 제공하면 스스로 회복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부엌으로 가셔서 실온의 물 정확히 200ml를 컵에 따르십시오. 그 양을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약입니다. 적절한 시간에 마시는 그 간단한 물 한 잔이 제가 응급실에서 처방할 수 있는 어떤 약보다 강력합니다. 아래 댓글에 오늘부터 제 신장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과의 계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을 공개적으로 쓰면 행동에 전념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50세 이상의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하는 악몽에서 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한국과 그 너머의 모든 가정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전략적 수분 섭취 일정을 언제 시작하실 것이며 신장 회복을 어떻게 추적하실 것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김 박사의 생명을 바꾸는 신장 건강 프로토콜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독해 주시고 신장 문제로 고생하시거나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싶어 하시는 친구 및 가족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